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법인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대표님들과 상담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절세 행위 후에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데요. 사후 관리에 대한 걱정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세금의 제척기간, 그다음에 가산세, 가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세기본법 26조에 납부임의 소멸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호란 1. 납부 또는 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당연히 없어지겠죠. 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게 제척 기간입니다.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이거는 통지서 징수를 부과를 했는데 그거를 징수를 못한 겁니다. 기간 내에. 그래서 이거는 통지서는 받았지만 안 내고 버티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의무가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1번의 경우는 당연히 납부하거나 충당했으니까 그 의무가 소멸하겠지만 두 번째 제척기간 그다음에 세 번째 소멸시효를 보면 제척기간이라는 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소멸시효로는 안 내고 버틴다는 거였는데 요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년, 10년 이렇게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단이나 정지 등의 기능이 있어서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 무슨 뜻이냐면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받고 10년 동안 국세청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독촉장도 안 보내고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10년 지나갔다 최소 그러면 안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이게 옛날에 뭐 세금고지서를 손으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기대하지는 말자 이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후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세 행위가 일어난 후에 국세청에서 만약에 세무조사를 한다면 내지는 추징이 들어온다면 그 기간 제척 기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건데 먼저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 요 세 가지가 가장 긴데 이런 경우에 기타의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 10년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정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1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동안은 혹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면 내지는 누락했거나 이렇다면 최소 10년 부정했다면 15년 동안 제척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기타 국세와 지방세 나머지는 무신고는 7년, 약간 부정한 방법이다 그러면 10년, 기타 과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5년입니다. 부동산하고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5년도 물론 일부 국세와 지방세 5년도 있지만 대부분이 7년, 10년이고요. 조금 부정하면 이런 세금이 좀 큰 항목에 대해서 부정하면 15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증여세라든지 이런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좀 부정하다 그러면 15년입니다. 이게 사실 정직하게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해서 정당하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제대로 좀 구분하시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가산세라는 건 실제로 신고를 좀 제대로 안 했거나 내지는 과소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산세입니다. 가산금이라는 것은 약 일종의 그 지연 이자입니다. 연체 이자죠. 그래서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신고 불성실 중에서는 일반적인 무신고,
20%. 우선 과소신고 내지는 초과로 받아갔다 이러면은 10%고요. 아예 안 했다 이러면 20%고요. 만약에 좀 부정한 방법으로 낮게 내거나 내지는 안 내거나 또는 많이 받아가거나 환급을 이런 경우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만분의 3씩 매일 늘어나는 거죠. 지방세는 75%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산금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일단 일반 가산금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가 부과가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중과산금이 발생을 해서 납부 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최대 60개월까지 만분의 75씩 계속 증가를 합니다. 이게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세금을 뭐 아끼는지 절세인지 조세입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가산세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이 된다 그러면 기본으로 10% 20% 조금 부정하다 그러면 4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안 내도 되겠지 하고 슬쩍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40% 가산세 맞을 수도 있고요. 또 가산금이 있어서 만약에 국세에도 추징이 들어오는 게 우리가 신고 기한이 지난 그 다음 달에 오거나 그 다음 해에 바로 통지서가 날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서 제적기간 전에 날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3년 5년 경과한 후에 가산세가 날라온다 그러면 거의 1년에 10% 정도씩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내야 되겠죠.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 제대로 신고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고요. 또한 기한 후 신고 기간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산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100% 물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기한이 지났어도 1개월 이내에 할 때 또 6개월 이내에 할 때에 따라서 감면을 10%, 20%, 50%,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다시 신고를 하면 50%까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척 기간이 뭔지, 그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 이렇게 혼동되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부동산과 세무 상식 관련해서 앞으로 대표님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만한 정보 또는 판례들을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이어지는 강좌 빠뜨리지 않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지나가는 강좌 중에 연관이 있는 강좌는 위에 링크를 달아드리니까 같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